3월 3주차 시장 리뷰를 해보겠습니다. 키워드는 여전히 반도체 시장이 주목받고 있다는 것이고요. 여기에 급등하고 있는 구리 가격 상승이 시사하는 것은 무엇인지 함께 체크해 보겠습니다. 구독, 좋아요는 더 좋은 컨텐츠를 만드는 데 힘이 됩니다. 3월 3주차 한국 시장을 보겠습니다. 지난 2주차까지 조정받던 한국 국내 시장은 젠슨 황이 쏘아올린 축보로 삼성전자가 급등하면서 지수가 상승하는 모습이고요. 여전히 반도체가 주도주라고 볼 수 있습니다. 중국 지표가 조금씩 개선되고 있습니다. 지난 금요일에는 석유화학과 화장품 기업 등 중국 관련주들이 반등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일본이 드디어 금리를 인상했고요. 이 영향으로 국내 자동차 부품 기업의 가격 경쟁력이 강화될 거라는 기대감들이 반영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부의 밸류 프로그램은 자사주 소각과 배당 시에 세금 혜택을 줄 수 있는 방향으로 정책을 정하면서 기대감들이 조금 더 높아지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지난 한 주 미국 시장을 리뷰해 보겠습니다. 먼저 FOMC 회의가 있었고요. 세 차례 금리 인하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시장 우려를 좀 잠재우는 모습이고, 여기에 이제 마이크론이 시장 컨센을 상회하는 실적을 발표했습니다. 주가가 18%나 지난 한 주 상승했습니다. 엔비디아는 7% 올랐고요. 브로드콤은 9%가 올랐습니다. 이렇게 해서 생성형 AI를 중심으로 한 반도체 기업의 강세는 계속 유지되는 모습입니다. 반면에 애플은 반독점 위반 관련해서 미 국무부에서 제소하면서 주가가 하락했고요. 부진하던 테슬라는 전기차 가격 인상 소식으로 반등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입니다. 지난 3개월의 기준이고요. 2월 말까지 굉장히 큰 폭 상승하던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는 3월 1주, 2주 부진한 모습을 보였고 이번 3주차에 다시 반등하는 모습입니다. 앞서 코멘트한 것처럼 마이크론의 실적이 시장 컨센을 상회했고요. 엔비디아의 GTC 컨퍼런스가 시장 분위기를 좀 더 낙관적으로 만들고 있습니다. 자, 지금부터는 금리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FOMC 회의에서 세 차례 금리 인하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금리는 다시 하향 안정화되고 있습니다. 한 달 기준으로 미국채 10년물을 보더라도 4.199%로 하락하는 모습, 2년물 역시 4.5696%로 하락하면서 전체적으로 시장은 변동성을 줄이고 있고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들이 반영되고 있습니다. 반면에 달러는 좀 다른 방향입니다. 달러는 이제 강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달러 인덱스를 보면 104포인트까지 지금 올라와 있는 그런 모습이고요. 또 원달러 환율 역시 보면 환율이 상승하면서 달러 강세, 원화 약세가 이어지면서 외환 시장은 조금 불안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달러 강세는 또 위안화 약세로 또 같이 또 이어지고 있는데요. 원화 약세와 같은 방향입니다. 이렇게 최근에 그 달러 강세 위안화 약세가 이어지면서 국내의 그 면세점이라든가 항공 여행업 중에는 조금 좋지 않은 흐름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유가를 보면 유가는 80, 한 3불까지 올라가다가 다시 조금 하락해서 80불 선에 지금 턱걸이를 하고 있는 건데요. 일단은 유가가 조금 조정받는 것은 달러 강세가 일정 부분 영향을 좀 주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여전히 국제 유가의 변동성에 불을 지피고 있습니다. 유가 상승은 인플레에 영향을 주게 되겠고 이는 물가 상승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결국 이것은 금리 인하 시기와도 굉장히 밀접하게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유의해서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금 가격은 최근에 달러 강세 영향으로 조금 떨어지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시장 리뷰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3월 2주차는 시장 컨센을 상회하는 미국의 소비자 물가지수와 생산자 물가지수 영향으로 좀 시장 조정을 좀 받았었죠. 그런데 이번 3주차는 FOMC 회의 결과 금리 인하 가능성이 이제 세 차례 정도 될 것이다. 이런 가능성들, 이런 부분들이 시장 우려를 잠재우는 모습이고요. 여기에다가 마이크론이 시장 컨센을 상회하는 실적을 발표하면서 전체적으로 반도체가 주도하는 그런 시장의 모습을 보였습니다. 자, 몇 가지 기사를 좀 보겠습니다. 첫 번째 가져온 기사는 거모석유의 경영권 분쟁입니다. 정관 변경의 건은 거모석유 화학 측 제안이 가결되었다. 현재 보유한 좌사주의 50%를 순차적으로 소각하자는 회사 측 제안이 주주들의 선택을 받았다. 그죠? 거모석유 지분을 9% 가지고 있는 국민연금조차도 박철환 상무의 의견에 대해서는 반대한다는 뜻을 밝혔다. 이렇게 기사가 나왔습니다. 시장 예상과 같이 거모석유와 박철환 상무 간의 주총 표대결은 박철환 상무 쪽에서 실패했습니다. 사실 표대결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번 경영권 분쟁을 통해서 거모석유가 보유한 자사주를
50%를 순차적으로 소각한다는 결정이 전 중요하다고 봅니다. 거머스기가 가지고 있는 자사주 보유 비중은 전체의 한 18% 정도 되거든요. 현재 거머스기가 시가총액이 4조니까 자사주가 시총에 차지하는 비중이 7천억 이상입니다. 따라서 이 중 절반을 3년에 걸쳐 소각한다는 것은 사실 굉장히 큰 이벤트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주목할 점은 거머스기의 본업에 대한 얘기인데요. 최근에 부타디엔 가격과 합성군무 가격이 굉장히 상승하고 있습니다. 이 얘기를 뒤에서 한번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석유와 관련해서 우리가 조금 이제 봐야 될 게 하나 있어서 제가 정리를 해봤는데요. 최근에 이제 부타디엔 가격이 굉장히 급등하고 있습니다. 부타디엔 그 생산 설비에 차질이 생기면서 발생한 것인데, 부타디엔이 이제 합성 고무의 원재로 사용된단 말이죠. 그래서 천연고무, 합성고무 전체적으로 좀 우리가 봐야 될 사항이 있습니다. 자, 천연고무 위주로 일단 말씀을 드리면, 글로벌 기준으로 보면 천연고무의 국가별 수출 비중은 태국과 인도네시아, 그 다음에 말레이시아가 굉장히 중요한데요. 이들 국가의 수출국의 천연고무 수출량은 꾸준히 감소하고 있습니다. 이 얘기는 대체재인 합성고무의 수요가 늘어난다고 볼 수 있는 것이고요. 인도네시아나 말레이시아나 공통적으로 천연고무의 생산량이 감소하고 있는데요. 가장 큰 이유는 병충해 문제가 하나 있었고, 또 수익성의 저하, 또 이에 따른 여타 작물로의 전환, 그다음에 EU의 이런 산림 벌채에 대한 규정, 이런 부분들이 전체적으로 영향을 주고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인도네시아 천연고무 경작지를 보면 2022년도에 굉장히 큰 폭으로 감소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고요. 그런데 천연고무, 합성고무를 가지고 만드는 대표적인 제품이 이제 타이어란 말이죠. 타이어 쪽에 최근에 그 판매량들을 보면 올라오고 있는 모습을 보입니다. 그죠? 그만큼 이제 앞으로는 수요가 늘어날 것이다라고 이제 보는 해석이 가능한 것이고요. 또 하나 흥미로운 변화는 인도의 인구가 중국을 상회하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그리고 인도의 자동차 판매량을 보면 연 기준으로 10에서 20%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앞으로 더 늘어날 수 있는 부분이겠죠. 자, 인도의 석유 제품의 순수출은 계속 감소하고 있습니다. 이 얘기는 앞으로 이제 순수입이 증가할 거란 얘기와 같은 얘기인데요. 왜냐하면 계속 수요가 증가하다 보니까 석유 제품의 수요 증가와 관련되어 있는 것이고, 또 하나 인도의 합성고무 시장을 보면 주요 수입 국가가 1위 국가가 우리나라 한국입니다. 앞으로 합성고무의 그 인도양 수출이 늘어날 개연성이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인도의 부타디엔에 관련된, 그러니까 부타디엔은 합성고무의 원재료인데 얘 역시 한국 물량이 가장 높습니다. 수입 물량으로 보면. 그리고 또 인도는 합성고무의 정설이 2028년까지 전무하다고 합니다. 자, 그러다 보니 앞으로 이제 이러한 부분들이 있어서 우리나라의 수출, 합성고무 시장의 변화, 이런 부분들을 좀 기대할 수 있지 않느냐, 이런 얘기를 하고 있고, 전체적으로 지금 석유화학 시장은 부진하지만 합성고무 시장을 중심으로 해서 조금씩 좀 되살아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기대감을 가지고 좀 보고 있는 시기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 기사는 다시 또 엔비디아 기사입니다. 차세대 AI 플랫폼 블랙웰을 공개했다. 젠슨 왕이 산업혁명의 새로운 엔진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엔비디아가 차세대의 AI 플랫폼 블랙웰을 공개했고, AI 추론 능력이 최대 30배 향상시킨 것이 특징이라고 합니다. 여기에는 신형 GPU B100이 탑재가 되네요. 신형 GPU와 자체 개발한 CPU를 탑재한 것을 블랙웰 플랫폼이라고 명명하고 하나의 시스템처럼 판매하겠다, 이렇게 기사가 나오고 있습니다. 사실 이제 이번에 진행된 엔비디아의 그 GTC 컨퍼런스의 가장 큰 관심은 아무래도 그죠? 차세대 AI 플랫폼 블랙웰이었는데요. AI 추론 능력이 30배 향상됐고, 또 중요한 것은 이 블랙웰을 플랫폼으로 접근한다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단순히 엔비디아가 반도체 하드웨어를 판매하는 기업이 아니라 소프트웨어적으로 접근해서 이제 플랫폼으로 진화하고 있다. 이런 변화는 주목할 만한 변화이고요. 엔비디아이라는 움직임은 HBM 수요 증가로 이어지기 때문에 당분간 국내 반도체 기업의 수요는 계속 이어질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다만 이제 이 차세대 플랫폼 블랙웰이라든가 이런 AI 추론 상품의 개선들, 이런 것들이 대부분 엔비디아와 TSMC 간의 협력 강화로 이어지는 거기 때문에 삼성전자 파운드리에 대해서는 여전히 조금 더 우리가 이제 돌파구가 필요하고 우려가 지속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기사를 하나 더 보겠습니다. 이번에는 이제 구리 얘기입니다. 구리 가격이 굉장히 큰 폭으로 상승하고 있습니다. 구리 가격이 1년 만에 최대치를 기록했다는 기사가 나오고 있고요. 구리 가격 상승의 원인 중에 하나는 중국 재련소의 감산, 호주 구리 강산이
안정성 문제로 폐쇄, 이와 같이 공급 부족이 영향을 줬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또 다른 한편에서는 수요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인공지능, 에너지 전환 등과 관련해서 구리 수요가 구조적으로 증가할 가능성이 높다. 이러한 기사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내용을 조금 해석해 보면 최근 구리 가격이 급등하고 있고 앞서 본 것처럼 공급 부족, 다시 말하면 호주와 중국의 감산 역량으로 구리 가격이 급등하는 1차적인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한편으로 생각해 보면 최근 야기되고 있는 전력망 부족과도 연결해서 볼 필요가 있습니다. AI 데이터 센터와 전기차 충전소의 수요가 증가하게 되니 전력망의 수요가 증가하게 되고, 전력망의 수요가 증가하게 되니 변압기의 수요가 증가하게 되고, 또 변압기의 수요가 증가하게 되니 전선의 수요가 증가하게 되고, 또 전선의 수요가 증가하니까 구리 가격이 수요가 증가하는 이러한 흐름으로 좀 이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또 구리 가격의 방향은 또 경기 방향과 굉장히 밀접하게 관련이 되어 있다는 것이죠. 최근에 이제 구리 가격을 쫙 펼쳐보면 요 파란색 선이 지난 1년의 구리 가격의 추이고요. 계속 올라가고 있고, 반면에 여기 노란색으로 보이는 이 부분이 이제 재고입니다. 재고는 감소하고 있고 가격은 높아지고 있는 그런 추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OECD 선행지수를 보더라도 여기 파란색이 중국이고요. 여기 보라색이 미국인데 대체적으로 OECD 선행지수를 보면 중국과 미국이 상승하고 있고 글로벌 경기에 대한 회복에 대한 기대감도 높아지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자, 이제 국내 시장 전망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3월 1주, 2주 시장 조정 시기를 지나서 3주차는 다시 반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 가장 중요한 것은 반도체입니다. 삼성전자가 반동을 주도하고 있고 SK하이닉스가 강세를 보이고 있고요. 반도체는 여전히 시장의 주도 업종입니다. 반도체 소재 장비 관련해서는 주가 변동성이 좀 높아지고 있는 모습인데요. 이 변동성을 잘 이겨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직 많이 오르지 않은 레거시 전공정 장비 업체도 볼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시장 참여자가 모두 삼성전자 만세를 부르고 10만 전자를 당연히 하는 그 시점에는 조심해야 될 것인데요. 반대로 지금은 반도체 시장을 보다 적극적으로 보는 것은 나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는 전력망 공급 부족이 계속 제기되고 있다는 것이고요. 구리 가격이 상승하고 있다는 겁니다. 감사는 일차적인 이유지만 전력 수요 증가와 전력 공급 부족이라고 하는 큰 그림을 같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변압기 쪽이라든가 전력선, 구리 쪽 관련된 기업들은 관심을 가지고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달러 강세 위안화 약세를 보이면서 중국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만 중국 관련 지표가 점진적으로 개선되고 있습니다. 올 1월, 2월 기준으로 보면 중국의 산업 생산, 소비 판매, 수출 지표가 모두 개선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따라서 석유화학과 화장품 같은 중국 관련주 역시 관심을 가지고 보는 것은 괜찮은 접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밸류업 프로그램이 조금 더 구체화되고 있단 말이죠. 정부의 의지가 여전히 유효하다. 이거는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고요. 특히나 자사주나 배당 관점에서 이러한 정부의 밸류업 프로그램과 관련 기업들, 자사주 보유 비중이 높고 배당 성향이 높은 기업들을 우리가 계속 찾아서 관심권에 두는 것은 의미 있는 접근이 되겠다.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3월 3주차 리뷰를 마무리하겠습니다.